뭐 대체로 이사가 그 디자인 일을 많이 받아서 해요. 뭐 요런 지금 엔게 서울에서 릴리즈되고 있는 이런 그건 아니지만 인서울에서 지금 하고 있는 작업들, 혹은 홍보 디자인물이라던가 그런 작업을 많이 하는 이사각이라는 작은 회사? 겸 1인 프리랜서이자 네, 작업도 하는, 원래 회화와 판화를 전공해서 평면 작업을 많이 하는 네, 작가이자 기획자이자 디자이너인 박현주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여러분. 이렇게 많이 올 줄 몰랐어, 제가. 네, 오늘가 보신 것과 같이 청년 지역 문화예술 2강에 오셔서 진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엔서울에 참여한 지 그래도 좀 꽤 오래됐는데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이렇게 제가 하는 이벤트에 올 수 있다는 게 되게 감회가 새로워요. 원래 처음에 이제 엔서울이랑 이 엔게이 서울이라는 사업들을 진행할 때 뭔가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분들, 동료도 많지 않았고, 그리고 이렇게 참여자를 모집하면 그 모집도 막 엄청 원활하게 되지 않았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물론 되게 인기가 많았던 프로그램들도 있었지만, 그래서 저는 지금은 거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지만 그래도 계속 손발을 맞춰 기획자들하고 맞춰오고, 그리고 아까 잠깐 까치단 분들은 여기서 소개받았겠지만 처음에 까치단 기획할 땐 저도 기획으로 참여했어가지고 지금도 제가 엔서울을 기획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외부분들이 많지만 사실 저는 이제 디자이너로 지금은 좀 더 올인해서 참여하고 있어요. 오늘 이 청년 자꾸 까먹는데 청년 지역 문화예술, 네, 청년 지역 문화예술 이 강의를 기획자분이 한테 제안을 받고 어떤 얘기를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어요. 사실 되게 어렵게 오신 거잖아요. 이렇게 더운 날 저녁 시간에. 그래서 같이 함께할 친구들도 온다고 했고, 또 뭐 새로 오신 분들도 온다고 해가지고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 했는데, 아무래도 이거는 짧은 뭐 진짜 정말 제가 뭐 스킬이나 막 테크닉 같은 것들 가르쳐드리는 강의라기보다는 뭐 지역에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고 있는 작가도 있고, 뭐 젊은이도 있고, 청년도 있고, 저도 이제 진짜 그 청년 딱 시기에 지역 작업들이나 지역에서 하는 활동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의 타이틀은 돛과 닷입니다. 돛과 닷 다 아시죠? 저는 이제 아까 방금도 말했지만 박현주라고 하고요. 이름은 그 이사각이라는 단체라고 하기는 좀 소그룹이지만 팀 겸 이제 사업을 하기 위한, 돈 벌기 위한, 일이라는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한 사업자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있는데 원래 저는 시각 작가로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역 작업들을 좀 하다가 기획자가 되고, 그리고 이제 디자이너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사각 뜻은 이제 이사각이라는 걸 왜 만들었냐 하면 정말 일을 해야 돼서 이제 만들게 된 계기도 있었고, 계속 뭔가 하려고 하면 뭐 경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업자분이 있어야 되고, 뭔가 그 팀이면 팀을 대표하는 어떤 이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저와 이제 마음이 맞는 친구 동료들끼리 해서 하는 작업들을 하기도 하고, 그 정체성이 만들어지면서 간 거지, 이게 제가 처음부터 막 이런 걸 하겠다 해서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사각은 지금은 대체로 디자인 일을 하고 있지만 제가 정말 하고 싶었던 건 그런 장면 씬들, 이런 지금 강서 엔서울에서 이렇게 모인 이 씬을 보기 위해 저와 그 기획자들과 함께 했던 그런 일련의 과정들, 이런 것들을 좀 담아낼 수 있는 이름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지어낸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걸 하고 있고, 제가 이거를 뭐 저 이만큼 일 많이 했다 뭐 이렇다 이런 의미로 갖고 온 건 아니고, 그래서 아주 보이지 않게 했답니다. 여러분.
제가 시각 작가이자 기획자이자 디자이너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보니까 여기서는 잘 보이나? 근데 구분을 좀 해놨어요. 제가 이게 2019년이고 20년이고 21년이고 22년, 23년, 24년이거든요. 저 원래 정말 이제 작가 활동들을 하다가 점점 이제 기획 일들이 좀 늘면서 디자인 일이 더 늘고 디자인만 하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작가도 좀 하다가 이제 디자인 작업들도 하고 이제 기획은 이제 창작자를 하다 보면 창작 뭐 여기 혹시 미술 하시는 분들 있나요? 회화나 뭐 이런 거? 그런 분 안 계신가요? 미술 활동을 하다 보면 진짜 정말 회화 작가를 하다 보면 작가로서 이 작품을 릴리즈하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잖아요. 물론 단체전 같은 거는 많이 발표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거는 이제 하면서 이 나의 어떤 작업들을 발표할 때 기획이 꼭 같이 있어야만 하는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작가 활동과 동시에 기획자와 운영하고 뭔가 팀들이나 콜렉티브 같은 것들을 운영하게 되면서 점점 이제 거기서 내가 맡은 파트가 디자인 쪽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디자인을 따로 일로 받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점점 디자인 일들도 하고 뭐 기획 일도 하고 이런 식의 형태가 된 상태예요. 지금은. 제가 이렇게 말로만 하니까 무슨 일을 했는지 뭐 이런 게 해서 제가 지금 제목으로 정한 돛과 닷은 제가 기 시즌이 있었고 지금은 약간 다시 되는 시즌인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돛기부터 이제 닫기로 넘어가는 그 과정들을 들려드리면서 이제 1시간 뒤에는 좀 얘기도 나누고 뭐 Q&A처럼 뭔가 궁금하신 부분이나 아니면 앞으로 또 활동하실 분들도 있으시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디자인과 기획과 이거는 어차피 다 온라인으로 릴리즈되어 있는 것들이어서 근데 이제 저는 아무래도 시각 쪽이니까 시각 자료들을 보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홈페이지 겸 포트폴리오인데 이런 식으로 구성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거는 이제 작가 활동들 2016년부터 근데 점점 슬프게도 작업들이 지금 2024년 없고 2022년 겨우 2개 했고 2021년에는 거의 프로젝트를 많이 했어요. 기획 같은 거. 기획이라 하면 뭐 책을 발표한다거나 아니면 팀끼리 어떤 프로젝트? 그러니까 이런 엔서울 같은 경우도 어쩌면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제가 전에 듣기로 이제 까치반 분들 오늘 첫 모임 가졌고 했다고 했는데 까치반이라 하면 엔서울에서 이제 청년들을 기획을 하거나 뭐 작업을 하고 싶은 청년들을 모아서 이런 지역 사업들이랑 같이 좀 해볼 수 있는 것들 하고 그런 프로그램이거든요. 제가 처음에 이제 했을 때 그런 식이었고 그게 2021년, 2022년 두 번 이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때 저랑 이제 공동기획자가 있었고 그러고 3명의 친구들하고 모여서 작업을 했고요. 이렇게 모집 공고 보시고 오셨을 텐데 이렇게 공동기획자 있고 이렇게 여기 이 셋 중에 하나가 저 뒤에 앉아 있는 그래서 뭐 처음에 이제 낯선 분들하고 막 대화하고 이런 거 어색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에서 이제 만나가지고 또 같이 작업을 하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피드백 같은 것도 좀 더 작업을 하면서 중심으로 모였으니까 이건 2022년도의 작업이거든요. 조금 더 본인들이 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강조? 아니면 조금 더 그쪽으로 더 개인 작업처럼 지역과 연계할 수 있는 이런 거를 위주로 했던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기획자로 참여해서 모집도 하고 뭐 의견도 듣고 그런 것들 지역하고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기획했던 거고 저는 이제 작가 출신이라고 했잖아요. 맨 처음에는 이렇게 뭐
이런 소소한 달력도 만들고 그림도 그리고 원래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림도 그리고 사진도 찍고 이러다가 제가 유학을 갔어요. 저도 미대 그러니까 예고 나오고 미대 가서 평범하게 이제 그림 그리고 뭐 전시도 하고 화이트 큐브에서 뭐 아트페어 같은 데도 나가고 이러다가 유학을 좀 더 작업을 더 하고 싶어서 유학을 갔고 유학 가서 뭐 영어도 배워야 되고 정신이 없거든요. 되게 막 이렇게 그리고 굉장히 혼자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저는 이제 강서구 출신이고 강서구에 지금 제가 지금 4대째 살고 있어요. 제가 3대고 이제 조카가 태어나서 4대가 된 가족인데 다 이제 강서구에 살아요. 그러니까 강서구 떠나본 적도 없고 저는 서울에서 대학을 나와가지고 강서구가 뭐 완전 서울 진짜 중심은 아니지만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사실 저희 여행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뭘 어디를 이렇게 떠나거나 뭐 이런 경험이 별로 없는데 이제 주변에 뭐 가족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여행 가면 가고 그리고 여행 안 좋아하는 게 뭐 너무 싫어 이런 건 아니고 사실 거리감 같은 게 별로 없어서 거기가 얼마나 먼지 가려면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지 뭐 어떤 식으로 이게 루트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깨닫지 알아채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유학도 갈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얼마나 먼지 거기서 뭐 얼만큼 있어야 뭔가 이곳과 어떻게 다른지 이런 것들을 딱 그 상황이 닥치지 못하면 잘 알아채지 못해서 유학 가서도 뭔가 낯선 점들을 막 뭔가 외롭고 이런 거라기보다 낯설게 느꼈던 게 애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들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꼭 지역과 나라를 같이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스페인, 저는 이제 뭐 from Korea라고 말하겠죠. South Korea라고 말하거나. 근데 그 친구들은 뭐 리옹 프랑스 아니면은 뭐 세비야 스페인 뭐 그렇게 말해. 타이베이 애들 뭐 이런 애들도 다 앞에 자기 도시를 말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말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일련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제가 뭐 네덜란드에 에어비앤비로 잠깐 묵었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저는 이제 여자애 혼자서 여행을 하니까 뭐 도시를 소개시켜주겠다고 해서 도시를 소개시켜주는데 뭐 되게 별일 아니었어요. 뭐 공사를 하는 거였어요. 구청에서 공사를 하는 곳이 있었는데 그냥 저랑 이제 소개를 하다가 근데 자기 저게 뭔지 봐야겠다고 해서 가서 읽어보고 근데 뭐 요번에 하수도 정비를 해서 여기를 이렇게 막는 거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준다거나 그런데 이게 소소하게 뭐 어디서 무엇이 이루어지고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쓰레기 버리는 날짜가 바뀌었다더라 이런 것들이라거나 그런 거를 되게 계속 공유하고 이거 여기 그리고 거기 문화재도 많으니까 문화재가 언제 이게 여기 왔는데 언제 갔더라.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문화예술이나 이런 걸 한 친구가 아니었고 그 친구는 저보다 나이가 많았고 그냥 에어비앤비 주인이었어요. 근데 직업은 뭐 경호원 이런 거였어요. 근데 그러니까 그냥 정말 일반 시민들도 자기 도시의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좀 감각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되게 받았었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그게 근데 저만 받은 건지 아니면 정말 그런 건지 그거는 저도 이제 감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잘 그걸 막 이렇게 딱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제가 좀 이렇게 서울에서 막 대학생활도 하고 했을 때랑 되게 차이가 난다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그런 점들이 있어서 계속 그럼 나도 한국에 돌아가면 서울에 뭐가 있는지 특히 내가 태어나고 자란 강서구에는 뭐가 있는지를 좀 알아채야겠다라는 생각을 계속 갖고 있었어요. 유학하는 동안. 그리고 주변의 어떤 시선 같은 것들을 좀 잘 더 보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꼭 강서구 이렇게 내가 사는 지역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가 있는지 뭐 언덕은 많은지 저는 이제 강서구에서 제일 느꼈던 게 평지가 되게 많잖아요. 여기는 이렇게 고도 제한이 있어서 고도도 낮고 그래서 하늘이 크게 보인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저는 유학 가기 전에는 그러니까 전혀 모르고 있던 그게 뭐 내가 둔해서라기보다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고 그냥 원래 있었으니까. 근데 저는 학교를 용산구로 다녔는데 거기 가면서 되게 힘들었는데 그게 왜일까? 라고 나중에 생각해보니 거기는 언덕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내가 감각하고 이런 것들을 좀 주의 깊게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그 기간에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의 작업들이 막 지역과 진짜 면밀하게 연결되거나 이러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알아채기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지점들을 가지고 내가 어떤 과정들을 좋아하는지, 제가 평면 작업을 좋아한다고 했는데 어떤 평면을 어떻게 담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게 저의 졸전인데 뭐 내용은 좀 오늘 할 얘기들이랑 멀지만 이렇게 아카이빙하고 뭔가 이렇게 수집하고 이것들을 늘어놓으면서 정리해서 보여주고 그런 방법, 그러니까 그 작업의 방법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그게 첫 단추가 이때 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카이브라는 단어도 그때 사실 유학하면서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뭐 아카이빙, 아카이브, 뭐 데이터베이스 뭐 이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그런 자료나 정보들을 가지고 어떤 식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이걸 이렇게 응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생각했던 시기였었어요. 그러고 이제 거기 있으면서 다시 돌아오겠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돌아오면 어떤 것들을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세비야로 여기도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보면 지역이랑 그때 연도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내가 거기 있었고 거기서 어떤 걸 봤고 이런 부분들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었고 그래서 작업의 제목이나 이런 것도 그런 식으로 지었던 기억이 나요. 여기는 세비야의 그 작은 도시 소도시인데 거기서 그냥 정말 그걸 뭐지? 그 순례길 가는 프랑스 순례길이 있고 뭐 이렇게 세비야에서 올라가는 순례길이 있는데 거기 첫 길이에요. 그 두 번째 도시고 엄청 시골이어가지고 사람들도 다 이제 이웃집이 뭐 사촌이 장사하고 이렇게 와인집 하면 옆에서 초리 쏘는 고모가 팔고 막 이런 되게 조그만한 동네예요. 근데 그게 그들한테는 되게 일상이고 하지만 저는 이제 낯선 사람이니까 그 사람들도 저를 되게 신기해하고 저도 이제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그런 것들 보고 그런 것들 기록해서 그러니까 연속 그림처럼 만들고 그리고 지금 아직도 요거는 전시되어 있어요. 그 장소에. 왜냐면 여기는 이제 변하지 않는 우리 변하지 않는 이 주인들이랑 뭐 이렇게 나누고 뭐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지도 같은 거 만들어서 여기 되게 쬐끄만 도시인데 여기로 걸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거의 뭐 한 20분이면 다 돌아요. 그 시가지를 20분이면 이제 다 돌 수 있는 거리고 그런 작업들을 하면서 정말 이제 삶이랑 붙어있는 작업이 뭘까 뭐 이런 생각도 하고 해서 이제 한국 돌아오자마자 했던 거가 요거는 이제 책으로 묶은 건데 저희 할머니가 이제 4대째 산다고 해서 4대가 산다고 했잖아요. 조카는 그때 당시에 태어나지 않았고 이제 저희 할머니, 저희 아빠, 엄마, 뭐 저 동생 뭐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할머니가 2층 저희가 5층 살고 2층에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 좀 아프셔가지고 나오시지를 못하고 계속 그 작은 방에 계속 계시면서 그 오래된 물건들이랑 이런 것들을 좀 기록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그때 이런 흑백 사진으로 엮었던 작업이에요. 요 당시에 이제 지역이 뭘까를 생각하진 않았지만 되게 내가 있었던 장소 그리고 시간 언제 내가 어떤 것들을 봤는지 이런 경험들을 좀 하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야겠다라고 마음먹었던 제가 오늘 얘기한 돛이 되었다가 이제 막 다니고 여기저기 다니고 물론 아직 끝나지 않았지 돛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그 시기였고 이제 그 당시에 그런 청년 작가들을 모집해서 뭐 10명, 10명, 뭐 8명, 7명씩을 모집해서 이런 짝지만처럼 그걸 좀 더 큰 규모로 많이 작업들이 진행이 됐었어요.
그 서울에서도 그렇고 뭐 지금은 지역에서도 하지만 그래서 저는 영등포에서 활동을 많이 했고 그게 이유가 뭐 딱히 있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가까웠고 영등포가 강서구는 일단 없었어요. 그런 사업이 없었고 영등포가 가까웠기 때문에 영등포에서 모집하는 그 작가 공부나 이런 것들에 참여를 하게 된 게 2019년도부터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이제 바로 작업을 시작하자고 했었을 때가 이제 2019년이었고 그 당시에 그런 작가로서 참여를 했지만 근데 이제 지역 작업이다 보니까 그냥 그림만 그려서 이렇게 걸고 뭐 물론 제가 그 스페인에서 한 작업도 딱 그림만 그려갖고 걸고 요거보다는 이제 거기서 어떤 것들을 보고 이런 내용이나 그 스토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약간 기획이라는 거가 머릿속에 좀 들어왔던 것 같아요. 그 전에는 그냥 그림 그리려고 어떤 것 뭐 사진을 찍는다거나 아니면 뭐 작업들을 뭐 이미지를 수집하기 위해서 했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그 이야기들을 묶어서 어떤 식으로 발표할지 그리고 이게 정말 평면으로 발표하는 것이 맞는지 이런 고민들이 있었고 영등포에서 처음 제가 했던 거는 요 작업인데 이거 다 영등포 작가님들하고 이제 그 당시에 이렇게 그 까치산 모집처럼 만나서 그때 딱 뭉쳐서 넷이서 딱 작업을 하고 딱 이렇게 했던 작업이에요. 이거는 이야기청이라고 노인 이야기 들려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아직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있고 이 기획자들이 작가들 젊은 작가 20명, 그러니까 성북 10명, 영등포 10명을 모집해서 각자 작업을 하는 것도 좋고 이제 작가들끼리 모이는 시간들을 많이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들이 뭐 함께 협업할 수 있거나 동료로서 뭔가를 이렇게 나눌 수 있으면 왜냐면 작업 스타일들이 다 달랐고 저는 이제 평면과 뭐 시각 이쪽이면 누구는 뭐 연극, 누구는 뭐 퍼포먼스, 뭐 이런 되게 다양한 음악, 뭐 이런 다양한 장르들의 작가들이 있어서 이때 정말 처음 보는 장르의 작가님들 진짜 많이 만났어요. 여기 보면 요 분들이 다 뭐 춤도 추고 뭐 연극도 하고 그래서 이 프로젝트로 하여금 지금 요 분들을 만났고 이때는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이거는 이제 노인 이야기들을 들려주는 청년예술가잖아요. 이게 노인들과 함께 무언가를 이야기를 만든다거나 아니면은 하는 프로젝트의 그 기획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전에 뭘 했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그 할머니 작업을 해서 여기에 이제 연결돼가지고 여기 이제 같이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희 할머니가 진짜 막 재능도 많고 좀 멋쟁이였는데 이제 아프시고 집에만 계시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좀 우울해지고 계속 그냥 집에서 혼자 계시고 밖에 뭐 양로원이나 뭐 노인당 같은 데 가셔라 해도 안 가시고 그런 게 좀 되게 싫었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아빠가 아이가 들면 저렇게 두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그때 어렴풋이 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이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시나 이런 궁금증도 있고 그런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저랑 이제 이 세 작가님 저 포함 4명이 선택한 곳은 여기는 여기 이제 무슨 뭐 종합복지관 이런 데가 아니고 이제 요양병원이었어요. 근데 요양병원이 이제 출입이 지금은 진짜 더 어렵죠. 코로나 때 지나고 나서. 근데 그땐 그래도 코로나 전이어갖고 가능했어서 다 거기서 이제 자고 계속 생활을 하시니까 저희가 오면 그냥 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하세요. 이제 젊은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것만으로도. 근데 이제 계속 안에 실내에만 계시니까 뭐 어떤 작가님들의 아이디어랑 이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때 무용하는 작가님, 글 쓰는 작가님 그리고 뭐 퍼포먼스랑 그 하시는 작가님 조각이랑 하시는 작가님 있었어요. 저는 이제 시각이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밖에 뭐 자기 가고 싶은 곳들을
물어봐서 어디가 가고 싶고 낚시가 하고 싶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약간 연극하듯이 낚시할 수 있는 것들을 꾸미고 가서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이제 제목도 뭐 가을 방학 뭐 소풍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활동하고 이제 마지막에는 좀 운동회처럼 해서 이런 작업들을 했어요. 이걸 하면서 뭔가 다른 작가랑, 그러니까 다른 작가? 다른 동료랑 뭘 하는 경험을 거의 처음 과제할 때 말고는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이 되게 나쁘지 않았고 되게 운이 좋게도 거기서 이제 만난 그 동료들이랑 계속 이어서 작업을 하게 돼요. 제가 지금 여기 보면은 지금 이 이후에 이대로 굿즈 사실은 이 작업도 여기서 만난 작가님들하고 함께 간 작업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레지던시처럼 간 건데 독일에 되게 오래된 무슨 유형문화재겠죠? 근데 그 철공소가 있어요. 근데 거기 지금 완전 무슨 문화재고 거기 이제 작가들이 대학하고 연계해갖고 작가들이 거기 숙소를 고쳐서 작가들 그러니까 대학교의 미술 학생들이 작업실로 쓰고 거기를 계속 이제 그 문화재랑 이렇게 해가지고 연계해서 작업도 하고 발표도 하는 공간이 있어요. 거기랑 연결이 돼서 그 이야기청에서 만난 작가님들하고 같이 한 달 정도 레지던시 다녀온 작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돼가지고 이때도 이제 그 움직이는 작업들을 했고 연결이 돼서 그냥 일도 하게 됐어요. 이건 정말 일이었는데 그 조각했다는 작가님과 그 작가님도 이제 팀을 만들고 있었거든요. 그런 이사처럼 팀을 만들고 있으셨고 거기에 이제 디자인이나 이런 시각물들을 좀 작업해줄 분이 필요했고 마침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있겠다 해서 점점 자주 만나고 그냥 뭐 정말 노는 시간도 많았어요. 그냥 군고구마 구워 먹으러 가고 작업실에 거기 물레동 2층에 있는 작업실이었는데 거기는 그때 냉난방기가 없어서 겨울인데 너무 추웠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난로 피우면서 그 화목 난로를 떼면 냄새가 온몸에 배거든요. 그래서 거기 모여가지고 어차피 겨울에 아시는 그 작업하시는 분들 아시죠? 문화예술계는 1, 2월이 완전 보릿고개 시즌이에요. 아무것도 없고 다 이제 사업이 정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약간 휴지기 같은 시간인데 이제 저희가 이제 2019년에 말에 만나갖고 열심히 작업을 하고 이제 아니나 다를까 1월이 되고 2월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 한가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여가지고 군고구마 굽고 그런 옛날에 뭐 추억을 되살린다면서 비행기도 날리고 그걸 뭐라 그러지? 고무 비행기? 뭐 이런 것도 날리고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서 좀 더 서로를 알게 되고 그러고 이제 일들도 조금씩 들어오면 같이 할 수 있는 것 저희는 이제 설치랑 제작 뭐 디자인 이쪽이니까 사업 쪽이랑 좀 연결되는 진짜 그런 돈이 되는 사업들도 좀 들어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을 같이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기획 같은 것도 같이 얘기하게 그걸 작업을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근데 이거 있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으로 또 좀 디벨롭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겪은 거예요. 그때 그래서 저희 팀이 피스 오브 피스라고 지금도 활동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지금 기획은 같이 하고 있지 않지만 그 팀원들하고 이제 낱개로 이렇게 찢어져서 같이 활동을 하고 피스 오브 피스라고 이제 우리는 자투리 그러니까 제작이나 그런 뭐 제작 때 나오는 자투리 자재나 아니면 그러니까 제로 웨이스트. 근데 이때가 코로나 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때 정말 코로나 때 핫한 이슈였던 그 제로 웨이스트 그 콜렉티브로 이제 계속 작업들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그 멤버들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다 기획 작업이에요. 영등포 베이스로 기획 작업들이어서 여기 보면 물레동의 특색을 살려
연장, 그러니까 공구들, 제작을 하려면 공구들이 필요하니까 공구를 매개로 공동체 문화, 지역 자원순환, 지역 네트워크 등의 이야기를 펼칠 프로젝트, 그러니까 프로젝트 기획 사업이었고, 네, 저희 POP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꽤 물레동에서는 넓어요. 물레동에 가보셨으면 아실 수도 있지만 되게 꽤 물레동이 다 작고 그 작업실이나 이런 공간들이 다 작고 화장실이 진짜 불편해요. 근데 저희가 진짜 컸고 2층에 좀 컸고 옥상도 썼고 이래서 모이기가 되게 좋았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거의 뭐 한 3일에 한 번씩 그 동료 작가들 뭐 그냥 저희 멤버 말고도 불러가지고 뭐 약간 그리고 그 저희 리더가 그 농사에 되게 꽂혀 있었던 시즌이어가지고 옥탑에서 뭐 나름의 농사들을 지었어요. 뭐 감자도 키우고 토마토도 키우고 감자 수확기면 감자가 엄청 많이 나. 그래 많이 나오거든요, 생각보다. 텃밭에서 키워도. 그러면 이제 감자전 해먹는다고 여기저기서 부르고 그러면서 일들이 되게 많이 메이킹이 됐어요. 사람들이 일단 모이니까 뭐 이 일도 있고 저 일도 있고 그리고 영등포가 어쨌든 물레동이 있으면서 여기가 다 멤버인데 물레동이 작가 베이스들이 많고 작가 그런 지역 사업들이 많으니까 저희 쪽으로도 많이 일들이나 아니면 프로젝트 제안 같은 것들 많이 받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작업을 연계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표적으로 했던 게 세 가지 프로젝트였고 메이커스 연장도서관, 서울 아까워센터 그리고 WW 이게 조금씩 성격이 다른데 다 지역에서 했던 영등포 문화재단이나 아니면 영등포구에서 했던 사업들이고 기획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뭐 워크숍도 하고 아니면은 뭐 활동도 하고 뭐 진짜 게릴라식으로 어디 가가지고 고치고 도망치고 이런 작업들도 하고 했던 그 작업이고 그리고 서울 아까워센터는 지금도 이제 그 저희가 원래는 7명이 정규 멤버고 그 중에서 이제 2명이 메인 기획을 하는 지금 주체가 있어요. 그들이 연결해서 계속 서울 아까워센터 같은 것들은 계속해서 워크숍이나 특히 어린이날 행사에 엄청 많이 초대돼요. 그런 작업들 그리고 최근에도 지금도 모집 중인데 최근에도 이런 서울 아까워센터처럼 아예 영등포에서 하는 아예 프로젝트를 맡아서 10회 정도 할 거예요.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은데 10회 하고 요런 것들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작업이랑 상업이랑 연결해서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점들을 되게 저희도 찾고자 했고 아직도 지금 이런 작업들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건 작업이자 사업이자 뭐 어떻게 보면 선생님이기도 하고 뭐 기획자로서 이것들을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식의 작업들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그 POP를 하면서 점점 이제 디자인 파트들이 조금씩 커졌어요. 그 와중에 이제 약간 그 뭐라 그래? 약간 그 그룹이 7명이나 되니까 그 7명에서 뭐 2명 정도 이렇게 그룹 지어서 또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출판 이런 거 하는 친구랑은 정말 지역 사업에 또 그 아까 말했던 영등포 사업처럼 이거는 중구에서 했던 사업인데 방산시장에서 같이 했던 여기는 5명이 참여했고 이 박현주, 이현우가 POP 멤버이자 그 같이 작업한 팀이었고 나머지는 이제 걔 각자 작업들을 한 그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많았어요. 그 당시에는 뭐 청년들 모아가지고 같이 작업하게 한다거나 아니면은 지역을 소재나 뭐 이렇게 주제 삼아서 어떤 활동들이 벌어지는지를 아예 자체로 그 기획할 수 있게끔 하는 그 펀딩이나 아니면 프로젝트들이 많았고 그거에 참여하면서 저도 지역에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이게 지역 정말 내 작업이 지역 베이스인가? 뭐 아니면은 이게 어떻게 운이 좋아서 뭐 이렇게 연결이 된 건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시간과 그 작업하는 시간들을 가진 것 같아요. 이 작업은 저희 작업은 이런 거였어요. 그 방산시장 다들 가보셨죠? 방산시장 그 우레곡 있고 이런 거기 되게 중간에. 근데 방산시장이 엄청 활발하게 막 낮에는 그런데 여기는 사는 사람이 점점 준대요. 중구가 점점 이제 우리 반대로 경기도 이런 데랑 반대로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이제 정말 거주지인 사람은 거의 없어서 유치원이 없어졌어요. 이제 마지막 남은 그때 저희가 딱 들어갔을 때 마지막 남은 유치원이 없어져서 폐원을 하는 시즌이어서 그거에서 저희가 다 5명이 영감 아니면 영향을 받아서 없어지는 것들이나 아니면은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 팀은 해방이었는데 해방은 방산시장에서 노는 법 뭐 요런 것들로 작업을 해서 그리고 그때 딱 코로나였어요. 그래서 전시를 크게 열거나 뭔가를 이제 이벤트를 벌리기 어려워가지고 이런 박스 형태로 해서 각 집으로 이제 작업들을 배달하는 서비스처럼 이벤트를 벌렸던 그런 작업이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작업들이 많았어요. 뭐 김민혜 작가님은 계속 지역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원래는 동대문 그러니까 그 방산시장 옆에 광장시장 그쪽에 술을 놓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한복을 많이 안 입고 수 놓는 그게 다 컴퓨터 자수나 이쪽으로 넘어가서 정말 술을 손으로 놓으시는 분들이 사라지고 있고 지금 계신 분들도 계속 산업이 이렇게 축소되고 있는 것 그게 현상이었고 거기서 김민 작가님은 동양화 베이스고 비단의 채색화를 하는데 그 도안 같은 것들을 그 어머님들하고 콜라보를 해서 아예 상품처럼 만들어서 판매도 하고 전시도 했던 게 이 방산 한국박스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었어요. 계속 그 이야기들 그 지역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했고 최근에도 개인전을 김윤 작가님은 을지로에 집이 있으세요. 아예 작업실이랑 그래서 그곳에 있는 뭐 진짜 계속 삶이랑 엄청 맞닿아 있는 분이신 거예요. 을지로 어떻게 변하고 이런 것들을 계속 체감하시고 그래서 그 작업들을 이번에 개인전을 했었고 남은 작가님 같은 경우도 이게 2020년이었을 텐데 이해에는 중구에서 저 사진 찍으시는 분인데 이런 사진들을 찍어드렸어요. 자영업자분들 여기 을지로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그래서 그분들의 사진도 찍고 그 다음에도 영등포에서 또 사진 작업 같은 것들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계속 지역 연계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계속 마주치기는 하더라고요. 계속 지역이랑 어떻게 이야기를 할지 작가로서 어떤 것들을 보여줄 수 있을지 아니면 정말 지역이랑 이렇게 붙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작가들도 나름 그런 서치나 아니면 가정들을 갖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받았어요. 제가 활동할 때도. 이런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계속 피스 오브 피스 활동은 계속 하고 있었던 거예요. 요거랑 동시에. 그래서 저희는 책을 냈었는데 방산어 사전이라고 방산시장 가면 모르는 요런 장기 인쇄 뭔지 아시나요? 되게 많은 뭐 고부찌 뭐 이런 뭐 흰택도 생각해보면 아는데 이렇게 써있으면 또 되게 낯설고 이런 것들을 모아서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사전처럼 작업을 한 게 요때 방산에서 했던 작업이에요. 그러면서 다음에 이제 세트로 물레도구 사전이 나왔어요. 물레동에서 저희가 계속 POP로 그 2021년까지 저희가 2022년에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물레동에서. 그때 다 그 건물 싹 비워야 되는 일들이 되게 왕왕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까지는 물레동에서 활동도 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것도 메이커스 연장도성 아까 말했던 세 가지 작업은 다 2개년 이렇게 생겼었거든요, POP가. 그래서 물레동 치고 진짜 넓은 공간이었어요. 제작이나 제로웨이스트 이쪽으로 많이 활동을 했었고, 그래서 2021년까지 물레동에서 거의 많은 활동을 하고, 자연스럽게 저는 강서구가 어쨌든 사는 곳이니까 그때 맞물려서 뭐 강서구에서도 엔서울도 그 2021년이었죠. 2021년부터 시작하고, 그리고 뭐 엔서울 말고도 또 생활예술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이렇게 간헐적으로 참여하고 있긴 했어요. 이 POP 활동들을 하면서. 그리고 POP 활동을 하면 이런 것들을 하게 돼요. POP 활동하면서 이제 약간 잡으로 일로 인테리어 뭐 이런 거를 하게 돼요. 저희 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테리어나 이런 인테리어랑 이런 거 이제 제가 완전 막 이걸 때리고 부수고 이러진 않지만 또 하시는 인테리어랑 이런 걸 하시는 분이 계시고, 저는 뭐 여기에 뭐 키비주얼 어떻게 넣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것들 제안해서, 근데 팀이니까 같이 붙어서 작업을 하다 보니까 약간 디렉처럼 많이 보게 되거든요. 이런 걸 하면서 작업을 아까 방금 보여드렸던 거가 인테리어 영등포에 있는 그 카페 인테리어 사업은 아니고 이제 일을 받아서 한 건데,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동양화점 사장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때 이 동양화점이 있고 거기 이제 기획자가 그 주인이 카페 사장님이 이거를 동네 박물관처럼 남기고 싶다라는 컨셉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고, 저희가 그걸 받아서 저희는 이런 것들을 사라지는 것들에 이런 것들 계속 했던 애들이니까 이걸 너네가 인테리어를 그거를 좀 받아서 해달라 해서 아까처럼 작업을 했던 거고, 거기서 이제 저도 개인 작업으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한 거예요. 이건 사진 작업이었고, 그때도 제가 막 약간 정체성의 혼란처럼 내가 디자이너인지 기획자인지 작업자인지 아니면 정말 외주 업체인지 뭐 운영자인지 이런 것들이 아직도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되게 헷갈리거나 아니면 좀 나 작업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막연히 가졌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지역 작업들을 그래도 이때가 2020년인가 그랬는데, 그러니까 조금 하고 한 1, 2년 하고 이건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모르겠고 막 이랬던 것들을 담아서 했던 평면 작업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서 이제 일이랑 작업이랑 이런 식으로 프로젝트들이 좀 연결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계속 영등포에서 작업하다가 강서로 넘어오게 되고, 강서에서도 뭐 이런 까칠한 작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하면서 또 강서구에 또 동료들이 또 생기거든요. 이렇게 작업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지금 뒤에 앉아 계시지만 그 디자인 하는 친구랑 아예 디자인 작업을 지금 열심히 하다가 온 건데 디자인 작업들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디자인은 이제 거의가 아니고 대부분 다 이제 그 친구랑 같이 작업하고, 그러니까 일과 작업과 뭔가 상 같은 것들이 좀 이제 지금은 이렇게 뭉쳐진 상태로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아직도 뭐 정리가 딱 되거나 그러진 않았지만 이런 과정으로 지금까지 왔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POP 활동들이 2021년, 그러니까 2021년쯤에 작업실이 없어지면서 이제 각자 7명이나 되니까 각자 또 파트가 되게 달랐어요. 저는 이제 시각 쪽이었고, 누구는 정말 인테리어 디자인을 했고, 누구는 뭐 건축 베이스고 기획자 베이스고 해가지고
이제 같이 모일 공간이 사라지면서 각자의 이제 삶으로 돌아가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흩어진 지금 근데 같이 일하고 있는 사람도 많거든요 저는. 그러니까 그렇게 흩어지는 형태로 관계가 돼서 그래서 일로 만난다거나 하는 건 있지만 진짜 예전처럼 막 화목난로에서 군고구마 구워 먹고 이런 사건은 이제 없죠. 없어졌고 그 본거지 같은 것이 저는 이제 강석으로 좀 옮겨온 것 같아요. 또 옮겨와서 여기서도 뭐 저 사실 작업실이 최근에 오픈했어요. 근데 오픈했습니다로 한 게 아니고 그냥 지금 막 일들을 막 쳐내고 있는 상황이어서 작업실 인쇄를 마치고 오픈식을 해야지 하고 일단은 홀딩하고 일단 작업이라도 하자 해서 정말 작업하고 있는데 진짜 여기 바로 근처에 한 3분 걸어가면 있거든요. 어제도 제가 작업하다가 호치키스가 고장난 거예요. 100개를 찍어야 되는데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빌려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저의 이제 닷 기간이 온 것 같아요. 좀 이렇게 뿌리를 내리고 여기서 계속 돌아다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POP 할 때도 계속 물론 그 POP 공간이 되게 안정적이고 그렇긴 했지만 뭔가 내 공간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팀의 공간이었고 그리고 계속 뭔가 저도 유학 다녀오고 뭐 학교도 이제 뭐 대학교는 이제 강서구에서 다닌 게 아니니까 그런 기관들과 밖에서 뭐 이렇게 물론 연결돼 있는 끈들은 있었죠. 저희 부모님도 여기 계시고 뭐 친구들도 있고 한데 학교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계속 뭐 이렇게 날아다니는 것처럼 뭐 이렇게 수집하는 그 뭔가 새처럼 이렇게 하다가 최근에 좀 작업실도 없고 이러면서 좀 뭔가 이렇게 내 뿌리 내리는 기분들이 들어요. 그리고 조카 작년에 태어났거든요. 그러면서 뿌리 내리는 기분이 들고 이제는 그럴 때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니까 저보다 어린 뭐 지금 총괄 기획자님도 그렇지만 뭐 다른 자치단하면서 만난 친구들도 그렇고 그들이 정말 도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닷 같은 존재가 내가 될 때도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서점이 저한테는 그런 존재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즌이 지금 저한테 오고 있고 이런 뭐 이렇게 새로 오신 분들을 만나면서 이들 또한 뭐 이렇게 되게 다른 활동들을 막 하다가 또 언젠가 또 계속 오래 사셨던 분들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다시 또 와서 작업하고 자기가 이제 밖에서 뭐 또는 조금 더 멀리서 뭐 이렇게 배우고 익혔던 것들로 펼쳐낼 수 있는 때가 제가 뭐 지키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런 거를 얘기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그런 시즌이에요. 그래서 네 맞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하려고 했어요. 거의 한